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석입니다. 저는 한 달 정도 공부를 했고요. 가고자 하는 국가는 독일 또는 스위스입니다. IELTS를 보게 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IELTS 점수가 요구되어서 IELTS를 시험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에 뭐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IELTS 자체가 시험인지라 뭐 전략적인 부분이나 잔실수 같은 부분들을 줄이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밀착 3반을 수강했었습니다. 이제 밀착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학원에서 짜여졌던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리스닝, 리딩, 그리고 스피킹, 이렇게 라이팅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다 한꺼번에 훑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학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피킹과 이제 리스닝을 추가적으로 학원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면 이제 6시 정도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날 주어진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면 안 하고 퍼질 것 같아서 그냥 학원의 자습실을 이용해서 이제 그날 숙제는 그날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공부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뭐 약한 부분에 좀 비교적 시간을 더 투자하려고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험 자체가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 만큼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이제 4가지 영역을 다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리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 푸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문이 3가지나 되고 문제가 40문제나 되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를 꼼꼼히 모든 거를 다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리딩 푸는 속도가 안정화되었다고 느꼈을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운 그 파트별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별 접근 방법들을 잘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수업 때나 아니면 이제 연습할 때 그거를 잘 적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분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제 파트 1이 난이도가 제일 쉽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파트 2는 15분 그리고 파트 3는 뭐 한 25분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분은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듣고 연습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문제가 다 들리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리스닝은 듣다 보면 이제 하나 못 들으면 좀 미련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였지 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뭔가 답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 미련 없이 그 문제는 포기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더 고득점을 얻는 데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이랑 회화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회화를 한다고 생각해도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말이어도 평소에 뭐 본인이 관심 없는 주제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답할 게 없고 아니면은 이제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들을 이제 학원에서 모아져 있는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잘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주어지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좀 잘 생각하고 있다가 연습해보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무래도 관심 없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할 말이 없어지거나 좀 말을 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재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IELTS 시험 주제들에 모아진 것들을 좀 잘 연습을 하고 이제 내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라이팅이 제일 좀 어렵고 좀 싫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라이팅 쓰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팅 시험을 쓰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듣고 좀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먼저 선생님들께서 파트별로 유형 분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유형 분석을 잘 듣고 또 어느 정도 내 걸로 만든 다음에는 유형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료 문장들을 또 안내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시간 정하지 않고 그 라이팅 지문 자체를 완성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세팅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무한정대로 있으면 일단 아이디어도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럼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레벨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꼭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내에 시험 2개 태스크 1, 2를 마무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또 많이 제가 도움이 됐던 부분들은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피드백 주신 걸 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틀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안 틀리게끔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재랑 공부에 쓰였던 교재랑 뭐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교재는 그 캠브리지 IELTS 교재랑 그리고 학원 교재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단어 암기는 이제 수업의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찝어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좀 잘 체크해 놓은 다음에 이제 암기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제 밀착반과 이제 EDM 학원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단 높은 학생들이 많이 학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점수를 빨리 따서 이제 빨리 대학원 원서를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와서 대부분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밀착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이제 다 4가지 영역을 끝내고 이제 오후에 라이팅이랑 스피킹을 한 번씩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좀 시험과 약간 동일한 환경에서 좀 시험 보는 느낌으로 1대1씩 이제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무래도 시험장에 그냥 연습만 하다 가게 되면 좀 절개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열성적으로 좀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찝어 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좀 숙지하시면 시험 보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도 아무래도 한 번 오후에 더 하다 보니까 일단 한 번 더 연습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연습 문제를 풀게 되면 또 그 바로 즉시에 피드백을 주시거나 이제 아니면 다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제출을 하면 다시 한번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팅 같은 경우 피드백을 이제 2번 정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라이팅 피드백 받는 게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학생들이 썼을 때 본인이 틀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뭐가 틀리는지 찝어주시니까 라이팅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진짜 뭐 시험이랑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일단 시험이고 시험 정해진 시간대로 이제 4가지 영역을 다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집에서 하거나 혼자 하게 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시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내가 현재 지금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명 한 명 그냥 학생으로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좀 진심을 담아서 지도를 해주시려고 하고, 또 실제로 관심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하고자 하고 또 도움을 요청을 하면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 EDM 학원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팁으로는 이제 강남에는 EDM 여기 학원에 같은 층에 바로 옆에 있는 영국문화원이랑 이제 EDM 학원 바로 옆 건물에 IDP IELTS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이 있는데 저는 원래 여기 EDM에서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매일 오던 곳이고 좀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를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TV라면 TV인 게 제가 이제 시험을 보려고 했던 날짜에 이제 임박해가지고 시험을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EDM 여기 이쪽은 스피킹 시간이 저녁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어차피 이왕 볼 거고 제가 딱 자기가 본인이 정해놓은 날짜가 있으면 그냥 딱 미리 그냥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피킹 시간에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EDM에서 봤으면 한 오전에 3과목 다 보고 한 5시간 대기하다가 스피킹을 봤어야 돼서 그런 경우 오지 않고 싶으시면 좀 미리 비싸지만 좀 미리 빨리 그냥 결단하시고 시험 장소랑 이제 시험 시간 정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들었던 이제 수강생들 말도 같이 들어보니까 두 곳 다 시험장 위치도 너무 좋고 시험장도 깔끔해서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서 한 달 동안 또 여기서 열심히 다녔고 또 익숙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익숙함을 좀 선호하시면 저는 여기 EDM 영국문화에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모의고사를 CBT 모의고사를 2개 또 볼 수 있는 거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왕 여기서 보실 거면 네, 그것까지 이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두 시험장의 그래도 다른 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IDP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공간이 좀 아예 독서실 같은 느낌으로 그냥 따로 또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같은 층에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하긴 해요. 기다리는 데는 만약에 조용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제 저 IDP 시험장을 좀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좀 카페 같은 환경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EDM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 자체도 카페 분위기로 되어 있거든요. 대기 장소가. 그래서 네, 그런 또 선호도에 따라 본인이 어떻게 긴장을 좀 덜 하는 환경의 시험장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준비물로 보면은 그냥 여권만 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권 없으면 그냥 이제 시험 자체를 못 보기 때문에 꼭 여권은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뭐 소소한 팁으로는 이제 물 말고는 이제 반입이 아예 안 돼요, 시험장에. 그리고 심지어 물도 라벨이 붙여져 있으면 라벨 다 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환경도 생각할 겸 무라벨 생수를 사가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그리고 필기구도 뭐 본인이 쓰시던 건 아예 일체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이랑 연필 주는 거 말고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챙겨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그냥 여권만 잘 챙겨 오셔도 시험 보시는데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전에 스피킹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오후에 스피킹을 먼저 하는지 좋을지도 좀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스피킹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냥 오전에 스피킹 빨리 봐버리고 점심 드신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나머지 영역 힘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스피킹이 좀 자신이 불안하다 하면은 또 괜히 오전에 했다가 말리면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이 좀 강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스피킹을 오전에 배치시킬지 오후에 배치시킬지 이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중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파트별로 그 아이디랑 이제 패스워드가 적힌 종이를 주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종이를 좀 활용해가지고 뭐 본인이 문제 풀다가 좀 헷갈렸던 부분들을 그냥 잠깐 번호만 적어 놓으면 이제 시간 남았을 때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좀 유용하시다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 페이퍼 시험이랑 컴퓨터 시험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솔직히 리딩 같은 거 읽는 거는 좀 페이퍼가 워낙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페이퍼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 생각이 확 바뀐 게 일단은 라이팅에서 종이 시험은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썼다 지웠다 막 반복하고 그리고 막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썼는데 막 다시 고쳐야 될 경우에는 이게 막 패러그래프 이동도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바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컴퓨터로 봤던 게 좀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라이팅에서 어드밴테이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리딩도 생각보다 그렇게 눈이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뭐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반반 나뉘기 때문에 뭐 스크롤도 또 문제 따로 그 지문 따로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이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엄청 왔다 갔다 그래야 돼가지고 그것도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고 근데 대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페이퍼로만 연습하시다 가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게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 박스에 있고 이제 그 답을 이제 갖다 끌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뭐 A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찝어서 화살표로 갖다 끌어 넣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컴퓨터로 연습해보고 가시는 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좀 당황하셔서 괜히 좀 문제를 틀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ELTS가 시험 응시료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모두 다 시험 날짜 정하는 것도 엄청 떨리시고 또 이제 접수하는 게 좀 망설여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어차피 막판 전까지 무조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따라왔고 또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시험 점수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그냥 빨리 시험 보시고 빨리 마무리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단기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좀 원하는 점수 다들 획득해서 IELTS를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